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거나 또는 직장의 회계팀 이런 데 다니다 보면 또는 신문기사에 보면 재무제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 상황을 잘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같이 큰 회사도 재무제표를 가지지만 음식점 사장님의 회사도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무제표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크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더 큰 회사들은 현금흐름표라든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우리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리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그러니까 제가 관로에 보시면 1월 1일자의 재무상태, 기초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12월 30일자, 기말, 1기, 2기 이렇게 회사의 기수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기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제가 관로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표시를 했죠. 보통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법인의 경우에는 이거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보통 한 기로 잡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어떤 회사들은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렇게 회계 기간을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손익계산서는 그 한 해에 벌어들인 손익 상황에 대해서 나타내는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회사, 음식점이다 또는 일반 회사다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하시면 처음에 내가 1월 1일자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 내가 어디 건물에 임차를 해서 들어가면 보증금 1억을 내겠죠. 보증금은 뭐예요? 보증금을 비용 처리하시는 분들은 없죠. 보증금은 내가 들어갈 때 집주인한테 주면서 나중에 퇴거할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을 잠시 집주인한테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돌려받을 수 있는 내 자산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이쪽 자산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산이 제가 3억을 예를 들었는데 보증금 1억, 그 다음에 거기에 처음 시작할 때 좀 삐까뻔쩍하게 하시려면 인테리어를 하시죠. 인테리어 2억 해서 우리가 3억이라고 제가 예를 들게요. 그러면 이 자산이 3억이죠. 이 자산은 누구 거죠? 제 겁니다. 제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는 내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제가 인테리어를 한 거니까 인테리어에 대한 소유권은 저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채는 내가 수중에 돈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2억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족한 1억은 빌려와야 돼요. 그래서 은행에서 빌려온 이 1억 원을 우리는 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채 1억, 그다음에 나머지 내가 가진 2억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빌린 1억 원에 내가 원래부터 사업하려고 모아둔 2억, 이걸 자본이라고 하죠. 이 두 개를 가지고 보증금을 내고 인테리어를 해서 1월 1일자에 음식점을 시작합니다. 이러면 재무상태표가 1월 1일자에 재무상태표가 나오겠죠. 대차대조표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같은 말입니다. 얘가 이제 한 해 동안 매출을 발생시킵니다. 음식점에서 카드 매출, 현금 매출 다 했더니 5억이에요. 그러면 5억이 나의 매출이 되는 거예요. 수익. 어떤 분들은 수익하고 이익을 헷갈려 하시는데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수익은 내가 내 원가랑 인건비, 월세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거기에 마진을 붙여서 내가 음식을 팔면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이걸 매출 또는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5억을 벌어들이고 거기에 인건비 2억, 월세, 기타 등등 재료비 이런 거 다 했더니 3억이 빠져요. 그러면 나의 1년 동안 남은 순이 2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벌어들인 내 손익계산서 상태입니다. 그러고 이 2억이 벌어들였으니까 이 2억을 가지면 이 2억이 내 자본 안에 이익잉여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5억에서 3억을 빼고 2억을 벌었으니까 얘는
내 재무상태표에 내가 처음 시작한 자본금 2억에다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잉여금 2억이 쌓여서 총 전체 자본은 4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채를 가지고 처음부터 1억이 있었던 은행이 1억이 부채고요. 그러면 나머지 자산이 5억이 되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1억 보증금, 인테리어 2억, 그 다음에 나머지 2억은 현금으로, 예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2억, 차를 벌었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2억짜리 차를 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게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12월 30일자를 기준으로 나타내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 상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1년 동안 한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손익을 보태서 그게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으로 표시가 되고 이 금액이 자산의 보통예금으로 있든 아니면 내가 뭔가 물건을 사서 재고로 남아있든 또는 차를 사든 어떤 형태의 자산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기말 이익잉여금은 기초이익잉여금이 0이었죠. 처음에 사업할 때 이익이 없었으니까 0에서 플러스 당기순이익 2억 하면은 기말 이익잉여금이 2억이 되는 거죠. 물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2억에 대해서 주주들이 배당을 받아갑니다. 삼성전자가 1년 동안 2억을 벌어서 이익잉여금이 쌓이면 이거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일정 금액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면 배당금이 내 계좌로 들어오는 거죠. 간단하게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